자, 시작을 해볼까요? 자, 우선 프린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프린트에 보면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부터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현금이라는 건 아시나? 현금 모르시는 분 있어요? 응? 현금. 참 좋은 거죠. 자,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현금과 현금성 자산의 개념이 뭐냐 하면은요, 우리 이제 이 회계에서는 돈만을 현금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만을 현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회계 공부하기 전에 현금 그러면 오로지 돈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회계에서는요, 돈만을 현금이라고 하지 않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모든 것이 현금의 범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현금이라고 하면 통화, 그 다음에 통화대용증권, 그 다음에 요구불 예금까지. 요거를 우리가 이제 현금의 범위에 집어넣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현금성 자산은 이 현금하고 또 틀린 건데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묶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쟤네들의 성격은 그래요. 돈일 수도 있고,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돈이 아닌 애라도 언제라도 돈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럼 돈 아니냐, 이 소리예요. 아, 여러분들 수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수표는 현금이에요? 어때요? 수표가 현금이에요? 아니, 회계 공부도 안 했는데, 아, 이건 수표지, 무슨 돈이야. 수표는 수표죠. 그죠? 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수표 10만원짜리 수표 가지고 오면서 나 현금이야 이런 사람 봤어요? 이건 수표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나 수표를 언제라도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애들은 그냥 우리 회계에서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현금이라고 그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은행에 여러분들 예금 있어요. 은행에 예금한 거 현금이에요? 아니잖아요. 예금이지. 그런데 내가 언제라도 은행에 가서 돈 내놔 그러면 돈으로 줘야 안 줘요? 주잖아. 그러니까 우리 회계에서는 그런 것들조차도 그냥 현금으로 보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현금과, 여기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통화라는 게 뭐냐, 화폐로 통용되는 겁니다. 그럼 화폐로 통용되는 게 뭐 있어요? 종이돈, 지폐, 동전, 주화, 외화, 달러, 엔화, 외국돈. 이런 애들은 외국돈도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화폐로 통용되는 것은 당연히 현금이고, 그 다음에 통화대용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돈은 아니지만 돈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증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통화대용증권에는, 자, 예를 들어서 국고송금통지서라든지 가계수표, 타인이 발행한 수표, 타인 발행 수표, 자기합 수표, 여행자 수표, 대체 저금의 환급증서, 그 다음에 공채나 사채의 만기표, 또는 공채나 사채의 이자표, 또는 만기된 어음, 일람출구보험, 배당금 영수증, 우편환증서, 그 다음에 우편수표 등등등, 이렇게 해서 이런 애들을 통화대용증권이라고 하고, 이러한 통화대용증권의 특성은 뭐예요? 돈이에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돈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언제라도 이런 애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돈으로 바꾸려면 그냥 쉽게 그냥 가서 은행이나 우체국에 가면 현금으로 교환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따로 회계 처리 무슨 이상한 계정 만들어서 회계 처리하지 말고 그냥 현금으로 하자.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데 이거 뭐 어떻게 외우겠어요? 앞에 가리만 따면 국가에서 지금 컴퓨터지만 옛날에는 타자기 썼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타자기 여러 대를 일요일날, 공일날 배우라고 우송했다. 뭐 송금수표 하나 지금 더 붙였는데요. 송금수표 우송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단순 암기해 놓으시고, 요런 애들은 이제 시험 문제 보면 다음 중 현금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나오면 요거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대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국가에서 송금해 주겠다라는 통지서가 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럼 국가에서 야 보조금 줄게 1,000만 원 현금으로 보따리 싸서 보내지 않잖아요. 저 통지서 한 장을 보내요. 그럼 저 통지서 가지고 국가가 지정하는 은행에 가면 뭘로 바꿔준다? 현금으로 바꿔준다. 따라서 저런 애들을 받으면 그냥 현금으로 하자. 이런 얘기죠. 가게 수표 아시죠? 자, 여러분들이 가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손님이 와서 물건을 사고 그 사람이 가게 수표를 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받아 안 받아? 여러분들이 식당 주인이에요. 손님이 와서 삼겹살 먹고 5만 원짜리 가게 수표 끊었어요. 그거 가게 수표가 부도나지 않는다면 받아야 안 받아요? 당연히 받죠. 그리고 요즘에는 그 수표 그 감지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럼 바로 집어넣으면 이거 진짜다라고 체크되면 그냥 현금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음날 은행 가면 현금으로 찰 수 있죠. 그런 애들이라. 타인이 발행한 수표. 이거는 뭐예요? 당좌 수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팔았더니 거래처에서 당좌 수표를 나한테 줬다고. 받아 안 받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받아가지고 다음날 은행에다가 돈 찾으러 가면 돈이 되는 거죠. 자기합수표. 자, 은행에서 발행하는 자기합수표는 현금이나 똑같잖아요. 이런 애들. 여행자 수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수표 끊습니다. 자, 이것도 바로 현금이죠. 대체저금의 환급증서. 이건 우체국에서 자기가 저금을 한 거를 찾을 수 있는 증서라. 그럼 우체국에 가면은 뭘로 줘요? 현금으로 교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채나 사채. 자, 우리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은 국채, 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면 지방채, 이런 게 이제 국공채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이 사채라. 그러면 이러한 채권에는 만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만기가 되면 은행에 가면 현금으로 바꿔주겠죠? 그래서 이러한 공채, 사채의 만기가 된 표는 현금이나 똑같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이러한 공채나 사채를 사면은 이자를 받는단 말이에요. 정해진 기간에. 그러면 이자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자표 가지고 은행에 가면 현금으로 바로 교환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람출구보험. 일람출구보험이라는 거는 이건 좀 조금 여러분들은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은 거의 안 쓰죠. 우리 이제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자, 내가 상품을 100만 원을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거래처에서 나한테 수표를 끊어줬어요. 당좌 수표를. 그러면 자, 금액은 100만 원이고 국민은행 사당동 지점이 지급지예요. 그 다음에 날짜를 보니까 2014년, 2013년이죠, 금년이. 2013년 12월 24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언제예요? 오늘 2013년 10월 25일이라. 그러면 날짜가 됐다, 안 됐다? 안 됐습니다. 이런 수표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선수표라고 그래요, 선수표. 먼저 받은 수표다, 이 소리죠. 그러면 이 수표를 가지고 오늘 10월 25일 날 이 수표를 받았어 내가. 그럼 이거 가지고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돈 줘야 안 줘요? 예? 돈을 줘야 안 줘요? 지금 날짜가 2013년 12월 24일로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받았어요 이 수표를.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국민은행 사당동에 가면
준다, 안 준다? 준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수표라는 것은 수표법에 의해서 일람출급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일람출급이라는 것은 은행원이 한번 쳐다보잖아요. 일람. 한번 쳐다보면 날짜에 관계없이 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표 같은 거 이런 거 발행하면 큰일 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당좌 수표가 아니라 약속어음이에요. 금액은 100만 원. 날짜는 2013년 12월 24일 국민은행 사당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음을 가지고 은행에 가요. 은행에서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안 줍니다. 왜요? 약속했잖아요. 12월 24일에 지급하겠노라고. 그래서 이건 안 줘요. 그러니까 이 어음이라는 거는 일람출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지? 그런데 이 어음에 어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일람출급하겠다라는 이런 표시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날짜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일람출급어음. 그러니까 이거는 날짜가 있어도 가면은 줘요, 안 줘요? 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일람출급어음은 현금으로 똑같이 처리할 수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선수표는 어때요? 선수표는 이것도 일람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현금이 된다, 안 된다? 현금이 되겠죠. 언제라도 제시하면 돈으로 주니까. 그러나 여기 보시면 선수표가 없어요. 이유를 이해하시면 돼요. 이 수표를 지금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한테 줬습니다. 이거 줄 때 뭐라고 약속했을까요? B가 이렇게 된 거예요. 사건이. A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그랬더니 돈이 없대. 외상으로 하겠대요. 아, 무슨 외상이야. 너 그러면은 너 수표 거래하니까 수표로 줘라. 이날 내가 눕게. 12월 24일 날 돈이 된대, 얘가 원래. 근데 얘는 이제 욕심에 말로 외상 지는 것보다 수표를 갖고 있다가 집어넣으면은 훨씬 안전하잖아요, 이거는. 부도나면 큰일 나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부도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얘한테 그러면 네가 수표를 끊어줘라. 내가 요 날짜에 넣겠다. 이렇게 받은 거예요. 선수표라는 거야. 그럼 이 친구가 어음으로 줘버렸으면 괜찮아요. 어음으로 줬으면은 상대방이 제시해봤자 은행에서 안 주지만 이 경우에는 은행에다 제시하면 이 사람 통장에 돈이 있으면 무조건 주는 거고 이 사람 통장에 돈 없으면 부도 처리가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지, 기업은.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데도 이 사람이 이걸 줬다라는 얘기는 상도덕상 선수표를 끊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날 제시하라고 준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상도덕 중요해야 안 해요? 중요하죠? 따라서 그 전에 제시하면은 이놈이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 그래서 선수표를 받았을 때는 현금으로 처리하면 안 되고 상도덕상 얘는 선수표지만 그냥 받으러 옴으로 처리해라 이 소리예요. 어음으로 받은 걸로. 근데 이 일람출급이라는 얘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 사람이 야 급하면 아무 때나 가져가. 난 돈 언제든지 있으니까 네가 급하면 언제라도 제시해라. 내가 주마. 12월 24일 날 줄게. 근데 그 전이라도 필요하다면 네가 언제라도 제시하라 하고 줬어요, 이거를. 그 얘기는 지금 미리 갖고 가도 된다, 안 된다? 일람출급으로 줬다니까, 발행한 사람이. 네 멋대로 찾아가려면 찾아가고 줬어요. 그럼 받은 사람이 아무 때나 찾아가도 되겠죠. 따라서 일람출급어음은 현금이다, 이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일람출급어음은 현금이나 같고 다만 선수표의 경우는 상도덕을 생각해서 현금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배당금 영수증. 배당금 영수증은 뭡니까?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아요. 찾아가라 하고 그 영수증을 주면 그거 가지고 은행에 가면 현금이 되는 거죠. 우편한 증서, 우체국 가면 돈 주죠? 우편수표, 우체국 가면 돈으로 줍니다. 송구수표, 은행 가면 돈 주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로 볼 때는 돈은 아니지만
언제라도 원하면 돈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종이 조각이다. 그래서 통화 대용 증권으로서 이런 애들을 받으면 현금으로 하자. 이렇게 우리끼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당좌 수표라는 것은, 내가 이제 수표를 발행을 합니다. 아무나 수표를 발행하지 않아요. 은행과 당좌 계약을 맺고, 그리고 당좌 예금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뭘 주느냐? 이 사람한테 수표책을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1,000만 원을 당좌 예금했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수표책을 처음에는 한 10장 줘요. 나중에 이제 신용도가 좋아지면 한 30장까지 이제 수표를 받아오죠. 그러면 자기가 예금한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예금이 당좌 예금이다. 그러면 자, 타인으로부터 수표를 받았다. 이 소리는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았다는 거고, 그거 가지고 은행에 가서 지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금으로 주겠지? 그래서 현금 처리하자. 이렇게 된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구불 예금입니다. 그러면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예금하고 당좌 예금을 말합니다. 저축성 예금은 통용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저축성 예금이라면은 뭐 있을까?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 같은 것들이, 자, 이런 것들이 저축성 예금이죠. 그러면, 자, 내가 은행에다가 보통 예금을 하거나 당좌 예금을 했으면 언제라도 내가 현금으로 할 수 있다 없다? 현금화 할 수가 있다 없다? 내가 보통 예금을 100만 원 했어요. 예금이죠, 예금. 은행에 예금돼 있지만 그거는 언제라도 현금으로 바꿀 수 있지. 자, 내가 500만 원 은행에 당좌 예금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예금을 해놨지만 내가 원하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은 요구불 예금이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면 은행에서 지불하는 예금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금은 현금으로 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정기예금은 왜 안 되냐? 정기예금은요, 중간에 해지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만기가 된 정기예금, 그럼 괜찮아요. 그죠? 근데 만기 전에 가서 정기예금 깨려면 말 시키죠. 손님, 이거 달래면 억지로 달래면 주죠. 그러나 엄청난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이자 손해를. 그렇기 때문에 걔는 현금으로 보면 안 된다. 이 소리죠. 아시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현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통화는 당연히 현금이고, 얘네들은 돈은 아니지만 원하면 언제든지 돈이 되는 애들이고, 얘네들은 은행에 예금해 놓은 예금이지만 언제라도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우리는 현금이라고 한다. 이 소리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는 현금성 자산이 되는 것은 뭐냐? 여기 이제 조금 이제 복잡한 얘기인데, 자, 현금성 예금이라고 하면은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의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의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이자율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가치 위험이, 이자율에 따르는 가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단기 금융상품이나 단기 매매 금융자산을 우리는 현금성 자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참 무지하게 길고 복잡하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쉽다. 그러니까 큰 돈 안 들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은행에 가서 정기예금을 했어요. 그러면 정기예금 여러분들 정기예금 할 때 정기예금 하셨나요? 속으로 정기예금 할 돈이 어디 있냐 그러죠 지금. 근데 하여튼 있다고 치고, 그럼 여러분들이 목돈이 어느 날 1,0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럼 그거 정기예금 해놓겠지. 그럼 정기예금 할 때 집 가까이 은행에 갖다 저금하세요? 아니면 내가 이거 집 가까이 있으면 정기예금했다가 쉽게 해약할 수 있으니까 해약 못하게 제주도 가서 예금하고 올래요? 어떡하실래? 제주도까지 가는 사람은 없죠. 집 근처에 해도 지가 정기예금했으면 중도 해지하면 손해본다는 거 아시죠? 따라서 여기서는 전제가 뭐냐? 내가 이걸 중간에 깨겠다는 겁니다.
중간에 깨더라도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찾을 수 있다. 그 은행에 돈 찾으러 갈 때 제주도까지 항공요금 내지 않고 집 가까이 은행에 입금해 놨을 거 아닙니까?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찾아올 수 있다. 이 소리예요. 두 번째는 이자율의 변동. 이자율이 바뀐다 하더라도 가치 위험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1년짜리 정기예금을 해봐요. 1년짜리 정기예금 하게 되면 이자가 몇 프로 나옵니까? 한 3% 나와요? 연 3%? 1년짜리 정기예금하면 연 3%를 주겠다. 그럼 내가 1억을 예금하면 1년에 300만 원입니다. 그죠? 근데 중간에 깨세요. 1년 만기인데 11개월 됐어요. 은행에 가서 나 이거 해약하러 왔다. 그러면 은행원이 뭐라 그럴까요? 손님, 한 달만 더 참으시면 300만 원인데 지금 깨시면 100만 원도 안 돼요. 이자가 팍 줄어든단 말이에요. 만기 전에 깨면. 그렇죠? 그러면 이자율이 변동되게 되면 이 말은 뭐예요? 중도 해지하게 되면 손해를 엄청나게 보겠죠? 그거는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를 엄청 본다? 얘는 현금성 자산이 될 수 없다. 이 소리입니다. 자, 여기가 뭐예요?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그랬어요. 단기 금융상품이 조금 아까 얘기한 은행 정용화된 금융상품이에요.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이나 양도성 예금증서나 이런 것들입니다. CD라든지 CP라든지 신종기여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어때요? 중도 해지하게 되면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거죠. 이건 조금 이따 보자고. 단기 매매 금융자산 내버려 두고요. 중도 해지하면 손해 보겠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중간에 해지를 해도 손해를 별로 안 본다네? 그러려면 어떤 예금이냐? 자기가 예금하는 날로부터 만기가 3개월이 안 되는 거예요. 3개월 미만. 그러니까 만기일이 예금한 날로부터 만기가 3개월도 안 되는 예금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은행에 가셔서요. 내가 3개월 만기 정기예금 하겠다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 은행에서 이자 엄청 줄까요? 조금밖에 안 줘요. 만기가 3개월짜리는 그냥 보통 예금 하시죠. 이런다고. 그래도 이제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얘를 3달짜리 정기예금을 했어요. 또는 2달짜리 정기예금을 했어요. 그러면 만기가 돼서 3개월이나 2개월이 있다 받아도 그 돈이 그 돈이죠. 이자 얼마 안 붙죠? 그런 놈은 깬들 별 손해가 있다 없다? 처음에 2달 만기 정기예금 했다니까 이자 많이 붙어요? 조금 붙어요? 조금 붙죠? 그거 깨버리면 손해 봐야 안 봐요? 별로 안 본다 이 소리야. 그래서 여기 요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요거 근본적으로는 취지만 얘기하면 현금성 자산이란 큰 거래 비용 없이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다음 중도 해지한다 하더라도 이자에 따르는 손해가 별로 되지 않으려면 예금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정기예금이라면 그러면 그거는 별 손해가 없으니까 그런 놈은 깨려면 깨라. 그래서 그런 애들은 현금성 자산으로서 현금이라고 해도 된다 이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그냥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하나의 동일한 현금으로 보겠다 이 소리예요 그냥. 아시겠지?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단기 매매 금융자산은요. 어떤 회사가 사채를 발행했다 이거예요. 만기가 2달짜리 사채. 그럼 그거 이자 별로 붙어요 안 붙어요? 별로 안 붙겠죠? 그런 거. 요게 바로 금융자산이야. 요 금융상품이라는 건 은행에 정용화된 상품을 말하고 요거는 예를 들어서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라고 한다면 어떤 거예요? 주식이나 채권을 얘기합니다. 주식이나 채권. 그런데 주식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여기에 못 들어갈까요? 봐요. 주식은 만기가 있어요 없어요? 만기가 없잖아요 주식은.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미만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만기가 없기 때문에 주식은 현금성 자산으로 보면 안 된다 이 소리죠. 따라서 뭐만 있어요? 저거는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 사채 같은 거, 공채 같은 거 그런 거 만기가 3개월도 안 되는 거라면 그거는 중도 팔아버려도 큰 손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돼요?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성 자산이란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그 가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그 다음에 뭐가 붙어야 돼요?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또는 상환일이 3개월이 안 되는 단기 금융상품이나 단기 금융자산을 우리는 현금성 자산이다 이렇게 부르겠다 이 소리죠. 개념 아셨죠 이제?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얘들은 중간에 해지를 해도 큰 손해를 안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바로 현금성 자산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번 책에서 보세요.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프린터 1페이지. 먼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통화나 통화 대형 증권이나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과 같은 요금을 예금하고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의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르는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자산. 자, 그 다음 단기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나 상환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우리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자, 먼저 통화와 통화대용증권. 통화라 하면 사용 가능한 화폐며 통화대용증권은 금융기관 등에서 큰 거래 비용 없이 돈과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자, 따라서 통화에는 지폐나 주화 등 사용 가능한 화폐를 통화라고 하고 통화대용증권에는 앞대가리만 칠까요? 국가, 타자, 여러 대, 공일, 배우, 우송 이렇게 해서 한 몇 번 읽으시면 현금 통화대용증권이 뭔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요금을 예금이란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을 말하는 것이다.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자, 다음의 거래를 분개하라 그랬습니다. 1번 상품을 500만 원 매출하고 대금은 자기압 수표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상품을 매출을 했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이 500 이렇게 없어졌죠? 그 다음에 대금은 자기압 수표로 받았대요. 그러면 자기압 수표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뭘로 해줘야 돼? 그냥 현금이라고 해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현금이 50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자 지금 해설해 보니까 상품 대신에 여기는 매출이라고 했네요. 그죠? 예? 상품이 없어졌는데 매출이라고 했죠? 예? 예? 예. 요것도 하나 지금 미리 기억을 하시면 이 상품 회계 처리는 상품, 사와도 상품, 팔아도 상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좀 더 분류해서요. 상품을 사올 때는 매입이라고 하고 상품을 팔았을 때는 매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매출일 때는 수익이에요. 매입하면 비용이고 그러니까 상품이라고 하면 자산이 되는 것이고요. 자, 요거를 팔았을 때는 그냥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사올 때는 매입이라는 비용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요 3분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앞으로는 그냥 분개하실 때 사오면은 매입, 상품을 사오면 그 다음에 상품 팔았을 때는 매출 이렇게 그냥 분개하십시오. 어차피 그렇게 바뀔 거니까.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서를 가지고 한 요쯤 가다 보면 상품 단원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지금 3분법을 배운단 말이죠. 3분법을 배우게 되면 이 뒤에 나오는 모든 회계 처리는 매입이나 매출로 회계 처리할 거거든. 그러니까 아예 지금부터요. 사오면은 매입이라고 하시고 팔았을 때는 매출이라고 하시라 이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자, 2번. 외상 매입금 240만 원을 보유하고 있던 선일자 수표로 지급하였다. 자, 여기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죠?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외상 매입금 240만 원을 갚았대요. 그러면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240 없어지죠? 근데 뭘로 줬대요? 내가 보유하고 있던 선일자 수표로 줬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한번 여기서 보세요. 내가 상품을 매출했습니다.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선일자 수표를 받았어요. 그럼 뭐예요? 선일자 수표를 받으면 아까 제가 10분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선일자 수표 가지고 은행에 가면 돈 준다 안 준다? 선일자 수표 크리스마스 날 수표 가지고 은행 가면 돈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가면 죽일 놈이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상도 이상 선일자 수표를 받았을 때는 우리 뭘로 하자 그랬어요? 어음으로 하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상품을 매출하고 어음을 받은 게 돼요. 선일자 수표를 받으면 받으러 어음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는데 내가 외상값을 내가 받은 이 수표를 줬으니까 이때는 뭐가 없어진 거야? 네, 다시 한번 240만 원짜리 받으러 어음이 있었어요. 상품을 240만 원 매출하고 걔한테서 선일자 수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선일자 수표를 받으면 받으러 옵니다. 그랬죠? 자, 다른 사람에게 외상 매입금 240만 원을 갚을 때 내가 갖고 있던 선수표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없어지는 거야? 내가 받았던 받으러 옴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 소리지? 이해하셨습니까?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외상 매입금 240만 원을 자, 선일자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 그러면 내가 선수표를 발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지급어음이 되겠지. 그때는 내가 발행하면 지급어음이고 이거는 내가 받은 어음을 준 거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받을 어음이 없어지는 거다 이 소리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3번. 상품을 200만 원 매입하고 자, 대금은 보유하고 있던 자기압 수표로 지급하였다. 자,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차변에는 뭐예요? 상품이라는 자산이 200 또는 상품 대신에 뭘로 해도 된다고요? 사왔으니까 매입 이래도 된다 그랬습니다. 아무거나 좋아요. 틀리는 거 아닙니다. 상품이라고 해도 안 틀리고 매입이라고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대금은 보유하고 있던 자기압 수표로 줬다. 그럼 자기압 수표는 우리가 뭘로 해놨을까? 현금으로 해놨으니까 여기서는 뭐가 나가는 거예요? 현금이 200 이렇게 없어진다 이 소리죠. 4번 현금을 30만 원 당좌 예금하였다. 단 당좌 차올이 20만 원 있다. 아, 이거 조금 어려운 게 또 나왔어요. 지금 이제 그 처음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라고 제가 이제 이런 문제를 만들어낸 건데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어요. 수표를 발행하는 예금을 당좌 예금이다 그랬죠. 자, 기업에서는요, 현금으로 모든 걸 거래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선 현금을.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억짜리 기계를 사러 갑니다. 그럼 기계 사러 갈 때 이 당좌예금, 당좌 거래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은행에 가서 현금을 3억을 찾아가지고 가서 효소 주고 효소 받으면 효소 주고 효소 받는데 한나절 걸리겠죠. 그런데 내가 수표를 은행에다가 3억을 당좌예금 해놨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나보고 발행해라 하고 준 수표를 가지고 가가지고 사인 한 장 딱 3억짜리 끊어줘 버리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게 당좌예금이에요. 자, 그러니까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하는 예금이 당좌예금. 그러면 4월 1일 날 내가 100만 원의 당좌예금을 했습니다. 100만 원을 은행에 당좌예금 했다 하면 나는 이 은행으로부터 얼마를 수표를 끊을 수 있어요? 100만 원까지는 수표를 끊는 거죠. 그래서 내가 4월 10일 날 상품을 150만 원을 매입했어요. 그리고 대금은 수표를 발행했어요.
미친놈이죠, 이놈. 응? 큰일 났죠? 왜요? 자기가 예금한 돈은 얼마밖에 없어? 100만 원밖에 없는데 얼마를 발행했다고? 150만 원을 발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도나는 겁니다. 자기가 예금한 돈은 100만 원밖에 없으면 자기가 발행할 수 있는 한도는 100만 원이라. 그런데 만약에 150짜리를 발행하면 은행에서는 지급을 거절해요. 그리고 이 손님은 돈이 없어요 하고 지급을 거절해버린다 이 소리예요. 그게 바로 부도예요. 부도. 아시겠지? 네. 그러니까 자기가 예금한 돈 이상으로는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어요.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은행에 가서 처음에 당좌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할 때요. 나는 지금 100만 원밖에 없는데 우리 집이 하나 있으니 우리 집을 담보로 해두겠다. 그리고 200만 원까지는 내가 필요할 때 마이너스를 좀 해줘라. 이럴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지금 돈은 100만 원밖에 없지만 자기 집을 은행에다 담보로 제공하고 내가 혹시 200만 원까지 설정을 하겠죠? 혹시 내가 예금을 벗어나더라도 요 금액까지는 좀 빌려줄래? 하는 계약을 맺어요. 그런 계약을 당좌 차월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좌 차월. 그러니까 자기가 예금한 범위를 초과해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당좌 차월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 사전에 은행에 200만 원의 차월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은행에서 지급한다 안 한다? 하겠죠? 그 대신에 자기 돈은 얼마가 빠지는 거예요? 100만 원만 당좌예금이 없어지는 거죠. 나머지 50만 원은 은행에서 빌린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얘를 당좌 차월 50 이래도 되고요. 요즘에는 계정 과목을 그렇게 많이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추세입니다. 결국 당좌 차월 50만 원은 뭐예요?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이에요. 따라서 당좌 차월 대신에 차입금 해도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그러고 당좌 차월 했으면 한 2, 3년 있다 갚나? 금방 갚아야죠. 그래서 앞에다가 단기 차입금 이렇게 해주는 거다 이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자기가 예금한 돈을 초과해서 수표를 발행하면 은행에서 빌린 돈이다. 따라서 단기 차입금 또는 당좌 차월. 자, 얘가 이제 4월 20일 날 현금을 다시 80만 원을 당좌 예금합니다. 80만 원 당좌 예금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뭐부터 까? 빌린 돈부터 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없어져요? 단기 차입금이 50 얘부터 상쇄되고 나머지만 뭐가 돼요? 당좌 예금 30 이렇게 바뀐다 이 소리죠. 다시 한번 처음에 예금할 때는 당좌 예금입니다. 그 다음 자기가 예금한 범위를 초과해서 수표를 발행할 때는 은행에서 빌린 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예금하게 되면 빌린 돈부터 까버리고 나머지만 당좌 예금이 된다 이런 이야기. 이해하셨습니까? 네? 네, 지금은 복잡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자, 한번 다시 보십니다. 그러면 현금을 30만 원 당좌 예금했다. 단 당좌 차월이 20만 원 있다. 뭐부터 까? 당좌 차월부터 까겠죠, 그죠? 그러면 얼마를 예금했다고요? 현금을 30만 원 예금했대요. 현금을 30만 원 예금했는데 은행에서 당좌 차월이 얼마 있답니까? 20만 원 있으니까 당좌 차월이 먼저 없어지겠죠. 그럼 나머지는 10만 원만 내 예금이 된다 이 소리다. 오케이? 자, 문제 2번. 다음 중 회계상 현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뭐냐? 타인이 발행한 수표 됩니다. 자기합 수표 됩니다. 배당금 영수증 됩니다. 우편한 증서 됩니다. 선일자 수표 안 된다. 선일자 수표는 어음으로 하자라고 얘기했죠. 자, 그 밑에 나왔습니다. 예금. 자, 예금에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은 크게 두 가지. 요구하면 바로 주는 요급을 예금과 저축성 예금.
그래서 요금의 예금은 만기가 없어요. 따라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서 얘는 당좌 예금이나 보통 예금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기가 있는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저축성 예금은 단기 금융상품 또는 만기가 1년이 넘어요. 그럴 때는 장기 금융상품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다. 오케이? 자, 넘겨갑니다. 현금성 자산입니다. 현금성 자산이란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의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이자율 변동에 따르는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자산. 단 아까 주식은 제외한다 그랬죠? 근데요, 주식 중에서 상환우선주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상환우선주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우선주에 보면 우선주라는 거는요, 보통주에 우선하여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를 우선주라고 그래요. 주식의 일부입니다. 근데 우선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전환우선주라는 것이 있고 상환우선주라는 게 있습니다. 전환우선주는요, 얘가 우선주를 갖고 있는데요, 나 이거 보통주로 바꿔줘. 그러면 보통주로 바꿔줄 수 있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그게 전환우선주예요. 그 다음에 상환우선주라는 것은 나 이거 돈으로 돌려줘라. 그러면 바로 회사에서는 돈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주식은 주식시장을 통해서 매매가 자유롭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상환우선주라면 구태여 주식시장에 안 가도 가서 내 금액만큼 나의 돈으로 바꿔줘라 라고 하면 돈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럼 우리 아까 일반적인 주식은 상환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따라서 현금성 자산이 될 수 없지만 상환우선주가 3개월도 안 되는 상환우선주라면 그럼 그거는 만기가 3개월도 안 되는 거니까 현금성 자산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 이 소리라. 아시겠지? 그러니까 상환우선주라는 것은 내가 언제라도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체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상환기간이 3개월이 안 돼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상환 조건이 없는 주식은 제외하고 단기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에 만기나 상환기한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공채나 사채, 그 다음에 취득 당시에 상환기간까지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상환우선주, 그 다음 3개월 이내 환매 조건인 환매채, 투자신탁기간이 3개월 이내인 초단기 수익증권, 이렇게 하여튼 그 현금은 아니지만 얘네들이 무슨 예를 들어서 투자신탁이나 이런 데서 상품화된 금융상품이란 말이죠. 근데 만기가 3개월이 안 돼, 처음부터. 단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가 X1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X2년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기에 3월 1일 날 예금을 했어요. 자, 만기가 언제냐? 만기가 2월 28일입니다. 요 3월 1일 날 예금을 해서 1년짜리 정기적금을 들었어요. 자, 우리는 항상 회계에서는 어디가 디데이예요? 결산일이 디데이입니다. 그러면 결산일로부터는 얼마 남았어요? 만기가. 결산이 12월 말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기가 몇 달 남은 거야? 2달 남았죠? 그러면 결산일로부터 3개월이 안 되네? 그러면 얘는 현금성 자산이에요? 아니에요? 현금성 자산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왜 안 되냐? 봐요. 여기서 1년짜리 정기예금을 했는데 여기서 그럼 해지를 하면 손해봐야 안 봐요? 손해보잖아. 그러니까 얘는 현금성 자산이 될 수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다른 경우는 무조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단기,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 장기지만 현금성 자산은 취득일 또는 예금한 날로부터 만기가 3개월이 안 돼야 된다 이 소리죠. 무슨 뜻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봐요. 다음은 주식회사 에듀서울의 X1년도 회계연도 말 자료다.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잔액은 얼마겠느냐. 자, 된다 안 된다로 얘기합시죠. 만기가 된 공사채 이자표 됩니다. 부도수표 안 돼요. 부도수표는 부도난 수표니까 돈이 될 수가 없습니다. X. 소액현금 됩니다. 양도성 예금증서. 이거 보세요. 이건 아직 안 배운 거니까. 이 양도성 예금증서는요. 양도성 예금증서는 무기명 정기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정기예금이라는 거 아시죠? 근데 은행에 가서 정기예금 하게 되면 실명이잖아요. 근데 양도성 예금증서는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한 예금증서입니다. 그 대신에 저거는 만기가 있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양도성 예금증서에 가입하면 이자를 많이 받으려고 정기예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아무 말이 없는 정기예금은 계약기간이 3개월이 안 될까요? 일반적으로 넘을까요?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3개월짜리 정기예금 해봐야 이자 안 붙는다니까. 그러면 양도성 예금증서를 매입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자를 노리고서 예금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양도성 예금증서는 만기가 3개월은 안 된다, 넘는다? 넘는다. 따라서 여기 아무 말 없이 양도성 예금증서 나올 때에는 현금성 자산이 될 수 없다 이 소리죠. 그러나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양도성 예금증서 그러면 돼.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선일자 수표는 안 됩니다. 가계 수표는 됩니다. 관공서 지급명령서는 이게 국고송금통지서가 관공서 지급명령서지 뭐야. 관공서에서 주라고 명령한 표.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은행 가면 돈 되겠네요. 그 다음 미인도수표. 좀 어려운 말이 나왔죠? 미인도수표라는 거는 뭐냐면요. 내가 거래처에서 오면 주려고 수표를 끊었어요. 근데 아직 안 줬어. 인도하지 않았어. 그러면 걔는 현금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당좌예금이 100만 원 있어요 지금. 당좌예금이 100만 원이 있는데 거래처에서 온다고 그래서 50만 원짜리 수표를 발행을 했습니다. 걔한테 줬어요. 걔한테 줬으면 내 예금은 얼마입니까? 나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요. 현금은 1원도 없고요. 당좌예금만 100만 원 있었다고. 현금은 제로고. 거래처한테 50만 원짜리 수표를 발행해서 줬다고요. 그럼 내 현금 예금은 얼마 있어요? 50만 원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이번에는 5만 주려고 끊어만 놨어요. 50을 발행을 해서 아직 인도하지 않았어. 주질 않았습니다. 그럼 내 돈은? 잘 생각하세요. 내가 원래 100만 원 있었어요. 5만 주려고 50 끊었는데 걔가 안 와서 안 줬어. 미인도했어요. 아직 주질 않았어요. 내 돈 얼마?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인도 수표는 내 돈이다 아니다? 내 돈이다 라는 얘기예요. 제일 헷갈리기 쉬운 겁니다. 그 다음에 대전지점에 전도한 돈은? 보세요. 우리 기업이 서울에 본사가 있고요. 서울에 100만 원이 있고 본사에 대전지점에 50 있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의 돈은 얼마예요? 우리 회사 돈은? 언제나 기업은요. 기업 실체라고 해서 본점이나 지점이나 같은 회사입니다. 그럼 우리 회사 현금은 얼마 있는 거예요? 150만 원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대전지점에 전도한 것도 우리 회사의 현금이다 라는 얘기죠. 자, 우표. 우표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 줘 그러면 바꿔주네요. 바꿔줘요. 은행에서 우표를 가지고 가서 돈 달려면 우체국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우표를 우체국 가서 돈으로 바꿔달려면 일반적으로 안 바꿔주죠. 내가 환불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 우표라는 것은 뭐 하려고? 편지 붙이려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표는 현금이 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안 되는 것만 얘기해 볼까요? 부도수표하고요. 양도성 예금 증서하고 선일자 수표하고 네? 우표. 그거 4개만 안 되죠. 아까 미인도수표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4가지를 뺀 게 우리 회사의 현금성자산이 되는 것이다. 아셨습니까? 네? 이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이제.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지금. 근데 이런 게 이제 귀에 쏙쏙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 용어가 익숙해지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해요. 뭐 급할 거 없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하시죠.